와, 테슬라 주가 진짜 무섭게 올랐습니다.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400달러 선에 그냥 바짝 다가섰어요. 이게 몇 달 동안 정말 투자자들 답답해했던 그 박스권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냈는데 이게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테슬라를 이제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신호일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맞춤형 정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여러 시장 분석 자료들, 또 전문가 인터뷰, 최신 기사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쫙 모아서요. 최근 테슬라 주가 급등 도대체 왜 그랬는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전기차 판매 실적이 뭐 썩 좋지 않다 이런 소식도 있었잖아요.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힘을 받는 걸까요? 시장은 테슬라에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랑 같이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꿰뚫는 통찰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최근 주가 움직임부터 좀 짚어보죠. 중요 저항선으로 봤던 350달러, 이걸 그냥 힘차게 넘어서 단숨에 400달러 근처까지 갔어요. 이게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오른 게 아니고요. 지난 4개월 이상 거의 300달러에서 350달러 사이에 완전히 갇혀 있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박스권. 이걸 벗어났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2020년에 그 대세 상승이 있었죠. 그 이후로 거의 5년 만에 나타난 진짜 의미 있는 상승 신호다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아, 5년 만에요? 그럼 기술적 분석가들, 그러니까 차트 보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나요? 르네상스 매크로의 제프 드그라프, 이런 분은 강력한 돌파다 이렇게 평가하면서도 아직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봤다고요? 네, 맞아요. 그 주가 상승의 힘, 모멘텀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직 과열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보통 한 90% 넘어가면 과열이다 보는데 지금 한 44% 수준이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드그래프는 최소 90달러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고요. 그리고 캡텔시스 같은 데서는요. 몇 달에 걸쳐서 만들어진 컵앤핸들 패턴이라고 하죠. 네. 컵 모양 뒤에 손잡이 모양 붙는 거요. 전형적인 상승 예상 패턴인데 이게 완성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아, 컵앤핸들이요? 그게 완성되면요. 네, 이게 완성되면 보통 370달러를 돌파할 때 아주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신호로 보거든요. 그리고 주요 이동 평균선들도 다 상승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고 RSI라고 그 상대 강도 지수 네. 이것도 50선 위에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다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좋네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주가를 밀어올린 힘은 어디서 온 걸까요? 누구의 돈이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 상승 직전에 많이 팔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 포함해서요.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그 4개월 넘게 이어진 지루한 횡보 있잖아요. 거기에 좀 지쳐서 매도 물량을 많이 내놓은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아, 지쳐서 던졌다. 네. 근데 반면에 이번 상승은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큰 손들이죠. 이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전통적으로 공매도 비율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한 6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죠.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 손실을 줄이려고 공매도했던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거, 숏커버깅이라고 하죠. 이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아, 숏 커버링. 공매도 청산 매수요? 네. 옵션 시장 움직임을 봐도요. 예전에는 넘기 힘들었던 그 400달러 선이 이제는 아주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다음 목표는 한 450달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450달러요? 네, 그 450달러 행사 가격에 옵션 물량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건 그 가격까지 오를 거라고 보는 시각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기술적인 요인이나 자금 흐름,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시장이 테슬라를 보는 눈 자체가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요즘 힘을 얻고 있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더 이상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 몇 대 파는 회사 이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은 이제 차량 판매 실적 이것보다는 로보택시라던가
인공지능 AI,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걸로 대표되는 미래 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잠재 가치, 이걸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미래 서비스 플랫폼. 네,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그랬잖아요. 미래 테슬라 가치의 80%는 옵티머스 로봇에서 나올 거다. 이러면서 기존 자동차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아주 분명히 했죠. 최근에 발표된 그 마스터 플랜 4단계에서도 보면 전기차 언급은 확 줄고 로봇택시, 에너지 중심의 물리적 AI로 전환하겠다. 이런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강조됐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 동력 중 하나 역시 일론 머스크에게 제시된 그 새로운 보상안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규모가 최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조 원. 이게 단순히 X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X도 어마어마하죠. 1,400조 원이면. 근데 핵심은 그 지분 확보를 통한 동기부여, 그리고 장기 비전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봐야 합니다. 머스크가 계속 주장했잖아요. 테슬라를 AI랑 로보틱스 분야에서 압도적인 리더로 만들려면 자기한테 한 25% 정도 의결권 있는 지분이 필요하다고요. 네, 계속 그 얘기 했었죠. 심지어 지분 확보 안 되면 테슬라 밖에서 AI나 로봇 개발하겠다. 이렇게 약간 압박하는 듯한 발언도 했었고요. 이번 보상안이 그래서 나온 건데 테슬라 시총이 8조 5천억 달러 도달하는 걸 포함해서요. 차량 인도량, FSD 구독자 수, 로봇이랑 로보택시 운용 대수, 영업이익 이런 거 12가지 구체적인 목표 달성이랑 연동이 돼 있어요. 12가지나요? 네. 이 목표들을 다 달성하면 최대 12% 추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설계됐죠. 기존 보상안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최대 28.8%까지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게 머스크한테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동시에 그동안 계속 나왔던 CEO 리스크 있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발언이나 행동 같은 거. 이런 우려를 좀 줄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주는 거죠. 아, 확실히 동기부여는 되겠네요. 그렇죠. 과거에도 2012년, 2018년 두 차례 보상한 목표를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달성했던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좀 높은 편입니다. 로보택스 사업도 뭔가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었죠. 앱 출시 첫날부터 반응이 아주 그냥 뜨거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테슬라 로보택시 앱이 출시 첫날 미국 iOS 앱스토어에서 전체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어요. 전체 1위요. 와. 네, 이게 과거에 우버나 경쟁사인 웨이모가 처음 나왔을 때랑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치예요. 아크인베스트먼트 분석 보니까 우버나 웨이모 첫날 다운로드가 10,000건 이하였는데 테슬라는 8만 건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8배나 많네요. 기대감이 엄청나군요. 그렇죠. 시장 기대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거죠. 특히 그 구구의 웨이모보다 요금이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거. 이 가격 경쟁력이 아주 큰 장점이고요.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서비스 시작 2달 만에 서비스 가능 지역을 8.6배나 넓혔다고 해요. 확장 속도도 엄청 빠른 거죠. 와, 8.6배. 올해 말까지 미국 절반 지역에서 서비스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아까 잠깐 언급된 그 시각장애인 로저 씨 사례처럼 교통 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의 자유를 준다는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결국 이런 로보택시의 성공은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 완성도에 달린 거겠네요. 맞습니다. FSD 기술 발전이 로보택시 상용화의 핵심이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최근에 배포된 FSD 14 버전, 이게 이전 13 버전에 비해서 한 2의 3배 정도 성능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올해 말에는 13 버전 대비 무려 10배 향상된 FSD 15 버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배요? 야. 네, 그리고 로보택시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 차세대 AI 칩, AI5라고 하죠. 이건 기존 AI4 칩보다 성능이 40배나 형상됐다고 머스크가 직접 밝히기도 했어요. 40배?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런 기술적인 도약이 로보택시 혁명을 진짜 현실로 만들고 있는 동력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번 주에 미국 연준 금리 결정이 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요? 네, 시장에서는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할 가능성, 이걸 93% 이상으로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죠. 93%면 거의
네. 금리 인하는 보통 기술주처럼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에 유동성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특히 전기차 섹터는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 분야로 꼽히니까 테슬라 주가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로보택시나 FSD 말고 다른 성장 동력들도 좀 봐야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죠. 세일즈포스 CEO가 직접 보고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평가했다면서요. 네, 그 세일즈포스 CEO가 테슬라 가서 옵티머스 시연을 직접 본 모양이에요. 보고 나서 아주 큰 감명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가 말하길 옵티머스가 대당 한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약 3억에서 6억 원 정도 가격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물리적 AI 혁명의 시작이다.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3억에서 6억. 인간 노동력 대체. 와.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세일즈포스도 최근에 AI 도입을 이유로 대규모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 CEO의 발언이 더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같은 곳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2035년에는 380억 달러, 근데 2050년에는 무려 2조 달러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2조 달러요? 와.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그렇죠. 테슬라가 이 거대한 시장을 선도할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에너지 사업이나 충전 사업 쪽은 좀 어떤가요? 에너지 저장 사업. ESS라고 하죠. 이 부문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테슬라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세대 대규모 배터리 저장 시스템인 메가블럭이라는 걸 공개했고요. 호주에서 4.5기가와트 규모의 아주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계속 내고 있어요. 에너지 부분 매출 비중도 점점 커지는 추세고요. 메가블록, ESS도 꾸준하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충전 사업인데요. 예전에는 슈퍼차저가 테슬라 차량 위주였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걸 이제 모든 전기차랑 호환되도록 개방하고 이 충전기를 호텔이나 뭐 사업체 같은 곳에 직접 판매하고 설치 관리까지 해주는 B2B 사업 모델,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 모델이죠. 이것도 새롭게 시작했어요.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수익원도 만드는 뭐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충전기 판매 사업도 하는군요. 자, 이렇게 들어보면 성장 스토리는 정말 확실히 매력적인데요. 근데 뭐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현재 테슬라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요인들, 이건 뭘까요? 당장 눈앞에 닥친 리스크라고 하면 역시 9월 30일부로 종료되는 미국의 7,500달러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혜택, 이게 있겠죠. 보조금 종료. 네. 네, 이 보조금이 사라지면 단기적으로 판매량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효과니까요. 다만 테슬라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경제를 잃었고 계속 원가 절감을 해왔잖아요.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신생 전기차 업체들보다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할 거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오히려 경쟁자들이 더 힘들어진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경쟁사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테슬라의 시장 지배력이 역설적으로 더 강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도 좀 문제입니다. 최근 유럽 판매량이 작년 대비 한 40에서 50%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40에서 50%나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특히 그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BYD와의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이미지나 발언들이 유럽 소비자들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또 큰 기대를 모았던 인도 시장 진출, 이게 아직 초기 성과가 좀 미미하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초기 주문량이 600대 수준에 그쳤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인도도 아직은. 네, 물론 뭐 인도 정부가 관세를 인하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해서 개선의 여지는 아마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뭐 항상 따라다니는 건데 일론 머스크 CEO 개인의 돌발적인 행동이나 발언과 관련된 리스크, 이것도 여전히 존재하죠. 그건 그렇죠. 이번 보상안에 그 정치적 중립성 요구 조항이 들어간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호재와 악재가 막 섞여 있는 상황인데 그럼 테슬라의 미래 가치,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월가 분석가들 목표 주가 보니까 정말 천차만별이던데요. 네, 맞아요. 현재 테슬라 적정 주가에 대한 평가는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전기차 판매 실적, 이걸 기준으로 보면 한 230달러에서 270달러 수준이 적정하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요. 200달러대 지금이랑 차이가 꽤 나네요. 그렇죠. 근데 미래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보는 쪽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410달러, 스티펠은 440달러 이렇게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곳은 역시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죠. 2029년까지 주가가 무려 2,600달러에 이를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2,600달러요? 와, 이건 정말 네. 공교롭게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머스크 보상안의 최종 목표 달성 시 예상되는 주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네요. 기술적 분석가인 제프 드그라프는 현재 가격에서도 90달러 이상은 더 오를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봤고요. 이렇게 시각이 다른 이유는 결국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 회사로 보느냐 아니면 AI 플랫폼 기업으로 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관점의 차이.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서 접근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테슬라 주식의 그 극심한 변동성, 이걸 충분히 인지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데이터 보면요. 연평균으로 마이너스 40% 정도 하락하는 걸 견뎌야만 연평균 3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해요. 마이너스 40%. 쉽지 않네요. 그렇죠. 그만큼 투자 난이도가 높은 주식이라는 거죠. 따라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추격 매수하고 이러기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한 적정 가치, 이걸 바탕으로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 이게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테슬라가 유망해 보여도 내 전체 투자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걸 적절히 조절해서 위험 관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몰빵 투자는 절대 금물이죠. 네, 비중 조절 중요하죠.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슬라가 만들어갈 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회사를 넘어서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분야의 혁신을 이끌면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 이 점이죠. 다만 아까 잠깐 다른 분석가들에게 나왔던 것처럼 출근길 나스닥이라는 채널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인데 테슬라라는 이 거대 기업 외에도 그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숨겨진 수혜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숨겨진 수혜주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에 꼭 필요한 전력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라던가 이런 관련 생태계에 속한 다른 기업들을 발굴해서 분산 투자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인공보다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조력자들이 더 큰 성장을 이루기도 하니까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조력자 투자라. 오늘 저희는 테슬라 주가의 이례적인 급등 현상, 이걸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전기차 판매량을 넘어서서 AI와 로보틱스 혁명을 이끄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려는 테슬라의 그 담대한 비전, 그리고 그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기대감, 이게 이번 상승의 핵심 동력인 것으로 분석이 되네요. 네, 하지만 동시에 그 높은 변동성이라던가 단기적인 전기차 보조금 종료 이슈, 또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같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기적인 혁신 잠재력과 단기적인 불확실성 사이에서 정말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그 스노우플레이크 CEO가 이런 말을 했대요. AI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슬로우 버 슈얼리 과대 포장해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테슬라는 옵티머스 로봇과 로보택시라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AI에 기업의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들으시면서 당신에게 남는 질문은 단순히 테슬라 주가가 어디까지 갈까? 이것만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더 본질적인 질문, 즉 AI와 로봇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그 미래에 우리는 투자자로서 그리고 또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깊은 성찰을 응원하며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